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노계윤입니다. 자, 봄을 맞아 외부 활동 즐기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등산의 경우 자연을 즐기면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겨우 내 활동량이 많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등산을 하게 된다면 무릎 통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등산 후에, 산행 후에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시큰거리는 느낌, 통증을 받는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정밀 진단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단계적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특히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다. 이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미 진단받은 퇴행성 관절염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관절 주변의 근육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과 그리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 운동을 생활화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제 관절염이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늦추기 위해서 최대한 예방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무릎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우리 무릎의 그 구조 그리고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무릎 구조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이 한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각 끝면에는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관절 연골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에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구조가 같이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건 이 중에서도 연골입니다. 특히 관절 연골이 손상되거나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천천히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만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서로 각각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기능을 하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무릎이 아프게 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 짚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들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젊은 나이에서는 무릎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제외하고 천천히 생기는 통증, 보통 얘기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은 주로 관절 연골의 손상이 되거나 또는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치료되지 않고 천천히 진행이 되면 관절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관절 자체가 변형이 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무릎 주변에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 또는 다리 정렬 상태에 부정렬이 있는 경우 O자다리 또는 X자다리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인접관절에 문제가 돼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반대쪽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발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또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 드물게는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관절이 천천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릎 통증의 원인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떠오르는데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이 그 노년의 질환이다. 이 선입견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닐 테고 분명 단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건 연골의 손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젊은 나이에서도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연골이 망가지게 되면 이게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엑스레이 소견을 기준으로 관절염의 단계를 나누면 초기 단계, 그 중간 단계,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이 단계별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해놓고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건데요. 네.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엑스레이상에서 대부분 정상 소견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뼈는 정상이지만 네네. 뼈에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연골의 손상이 있는 게 초기 증상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엑스레이상에서 윗뼈, 아랫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진다 이런 게 나타나면 이미 중간 단계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고, 예. 이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염 말기에 빠지면서 다리 정렬 상태가 부정렬되고 엑스레이상에서도 관절이 망가지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찾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게 가장 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이제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이제 뼈 변형도 심해지는 것 같고요. 뒷단계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예방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앞서 그 단계에 맞는 치료가 있다. 네. 그래야 효과를 높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말기 단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관절염 초기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과도한 치료가 되는 것처럼 관절염 말기 환자들이 관절염 초기 환자의 치료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네.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그냥 혼자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절염 증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목적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로 증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들은 처음 생긴 관절의 증상들, 예를 들면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자꾸 반복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관절염 중간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 연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내 인대에 손상이 있는지 다른 내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관절 연골 손상이나 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심각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치료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 생각보다 심한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이나 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조기에 관절 손상을 막아주고 관절염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겠고요. 네네.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정상적인 보행을 걸을 수가 없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외과적인 수술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좀 미리미리 그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 가운데 원장님 우선 가장 이제 쉽게 네. 예, 접근하는 치료가 주사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증식 주사, 그 치료와 원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관절 주변의 인대나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다시 원래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릎 관절을 예를 들면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해 주는 방법인데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인대 주변에 주사해서 손상된 인대가 보다 단단하고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과 인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네. 증식 주사인데요. 주사 치료니까 좀 간편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장점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흉터가 남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깨끗한 상태에서 포도당 주사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치료처럼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와 달리 손상된 인대 조직이나 그 관절 주머니 조직들을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 관절에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치료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재발하면 다시 한번 치료해도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그 사례,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62세 어머님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실 요즘 60대 초반은 이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실 맞습니다. 때인데요.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네요. 예. 네,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 시술 전에 보시면 무릎 안쪽에 연골이 손상돼 있으면서 내측 측부인대, 무릎 안쪽에 측부인대가 많이 손상돼 있어서 네네.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무릎의 부종이 다 감소했고요. 무릎의 부종이 감소하면서 증상도 좋아졌고 내측 측부인대 쪽이 튼튼하게 재생되면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된 이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예.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좀 여러분들의 전화 통화 한번 이어볼 텐데요. 자,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거나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